빠져나올 휴화산 정도 수준 아닌가. 당연히 이제 유임하고 이제 계속 민정수석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겠죠. 당당하다면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언론 플레이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일단 파국은 막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은 신현수 수석 논란 계획인데요.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검찰의 인사안을 언론에 발표했다는 이른바 대통령 패신 의혹은 여전히 명쾌하게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사안 장관님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보고했습니까? 인사의 구체적 내용은 보고했습니까? 어렵습니다. 장관님,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묻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좀 과하십니다. 네, 당당하다면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관님, 인사안 제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까? 했으면 언제 했습니까?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인사에 관한 소상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소상한 내용을 말씀 못 하신다니까 지금 의혹이 더 크게 터지는 거죠, 계속해서. 했다면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었습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패싱이 됩니다. 즉답을 피했던 박범계 장관의 어제 목소리부터 듣고 왔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까지도 청와대나 혹은 법무부 쪽에서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전혀 아직까지 입장이 낸 게 없어요. 참으로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속 시원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발표만 지켜보면 일단 신현수 수석은 일단 모든 자신의 사의를 철회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냐면 대통령한테 일임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자신이 기존에 지금 사의를 표명한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보통의 평상시 같으면 그냥 철회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텐데 지금은 철회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즉 사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사의를 수리했다든지 아니면 반려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전혀 어떤 면에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고 사의는 제출했고 대통령은 가지고 있고 이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지난 7일날 있었던 검사장 인사 결과 인사 과정에 대한 지금 결재 과정에 대한 이제 의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는 지금 그거는 통치고 행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해외에 출장 가 있을 때요. 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을 할 때 전자결제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승인을 했고 12시 41분에 사인을 했다.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분 단위로 어떻게 전자결제를 했는지가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몇 시 몇 분에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도 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자, 그러면 신현수 수석과 이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승인했느냐 이것만 공개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은 다 해소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걸 아직까지도 공개 못하는지 여전히 의문투성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저하고 화면을 보면 실제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대통령 제가 없이 인사안 발표한 건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로만 가름했고 아까 박범계 장관의 목소리도 들었지만 청와대의 발표로 본인은 대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왜 구체적인 경위를 발표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나 정치인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신현수 수석과 관련된 일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에서 오전에 신현수 수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을 했을 때도 제가 사의 철회라는 분명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말씀을 탑10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만호 수석의 말도 대통령의 재가가 있다고 했지
박범계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런 말은 하고 있지 않아요. 박 장관 같은 경우도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의 입장과 가름한다고 했지 본인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치 과정에서 아주 시시콜콜한 문제, 예를 들면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 신현수 수석이 배석한 게 아니라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배석을 했다던가, 또는 신현수 수석의 인사안과 박 장관의 인사안이 달랐는데 박 장관의 안이 선택받았다던가, 이런 디테일한 과정까지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아주 단순한 기초사실, 박범계 장관이 해당 법무부의 인사안을 문재인 대통령 직접 만난 자리에서 대면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하나만 밝히게 되면 대통령 패싱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 대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이 소통수석도, 법무부의 박범계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과 박 장관이 만났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고 사후에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이 뒤늦게 이 인사안을 결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동아일보 보도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었죠. 예. 그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의원님, 저희 제작진이 이제 말풍선 형식으로 한번 모아봤는데 실제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혹은 봉합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태 파동 배경, 이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언급할 수 없고 캐물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대통령이 무시되거나 건너뛰어서 인사안이 넘겨졌는지, 그러면 원래 애초에 신현수 수석은 이광철 수석에게 정말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패싱을 당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그냥 상황 일단락 이렇게 좀 가름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가 예전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항명사표라는 태풍이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비서실 기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 라고 6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민정수석실의 혼란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의 사안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박범계 장관의 답변 중에서도 희한한 게 있었던 것이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당의 모 인사들이 야당의 어쨌든, 야당이나 검찰의 이런 어떤 의도가 개입됐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구경만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불 지르고 불 끈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 손가락을 밖으로 향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기 말풍선으로 제시된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신현수 수석의 지금 거취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아까 장혜철 평론가가 말했던 것처럼 종결이 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유임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시한부의 가능성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다가오는 정치 일정,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가오는 윤석열 총장의 퇴임이라든지 이 시한을 두고 대통령이 그때까지만 맡아달라고 했을 개연성이 있고요.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저 왼쪽 말풍선에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한 박범계 장관과의 갈등이든지 아니면 이광철 비서관과의 갈등이든지 이런 것이 존재한다면은 대통령께서 설득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는 신현수 수석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겠다는 조건부가 붙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라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가오는 현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 데 있어가지고 신현수 수석 입장이 어떤 것인지 대통령께 밝혔을 때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다 그러면은 유임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답은 정해져 있다.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모습을 보일 때 본인 참모 아닙니까? 주군이 전혀 얘기를 듣지 않은 참모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물러나긴 선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한 분야, 조건 분야 그 두 가지 어디 선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패싱 논란, 건너뛰기 논란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때문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앞서 만나봤던 박범계 장관은 물론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설전으로까지 이 문제가 번졌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은 이 정도 하시죠. 장재현 의원님이나 유상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하시면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질문이 일테면 보도나 이런 데 근거해서 불확실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사실이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이 더 왜곡을 낳고 부풀려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면 장관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참고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장지현 의원의 설전으로까지 번진 이 논란인데, 박성희 부대변인, 제가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현 수석은 사적인 마음 때문에 사표를 낸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한 것이고 감찰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서 그만두려 했던 것이다. 그럼 감찰 문제가 정말 있었다면 앞서 저희 여기 계신 분들도 의혹 제기했었던 정말 대통령을 건너뛰고 언론에 박 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뿌린 거 아니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 말이 좀 무게를 좀 두는 거 아닙니까? 박성희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번에 신현수 그 민정수석 그 관련된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그 신현수 민정수석의 법조계 지인발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들이 다죠. 사실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언론 보도가 이어지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제 그 기자들에게 그 짧은 브리핑을 합니다. 예,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지검장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견이 채 조율되지 않은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신현수 민정수석이 감찰 요구를 하는 걸 했나, 언급한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는 청와대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민정수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공직기관 그리고 감찰하는 것도 본인 일인데 뭐 저런 일이 있으면은 스스로 감찰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감찰 문제가 뭐 심각하게 뭐 이렇게 있을 만한 이런 내용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본인의 자기의 어떤 사명을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과정에서 생겼던 그 검찰과 법무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이렇게, 중간에서 좀 이렇게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 나가되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해서. 예. 이런 사명을 가졌었는데, 이제 우리 인사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의사가 다 이렇게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검찰 쪽에 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약간의 낭패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듯이 국회에서 야당들이 주장하듯이 대통령을 패싱하는 정도까지의 그런 문제는 저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예. 일각에서 보도가 나왔고 야당의 의혹 제기처럼 정말 박범계 장관 혼자 대통령을 빼고 검찰 인사를 좌우했는지 일단 청와대는 뾰족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과거에 4년 전인가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24시간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사 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비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4년 전 대선을 준비했을 때는 대통령이 이제 낱낱이 하나하나 소상히 다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현정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대통령 패싱 의혹이 이거는 상상력 부분입니다만 사실이라면 야당 의원들의 얘기처럼 정말 법적 하자 문제까지 혹은 공문서 위조 혐의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법적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결재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행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들이 보통 오벌 오피스에서 많은 참모들이 보는 가운데서 직접 사인을 하는 장면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행정법안이라든지 주요 인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인을 합니다. 이제 그 행위가 뭐냐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자결제 방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 방식에 보면 각각의 결제권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올라가면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통해서 결제를 해서 전자정부를 이제 구축하는 거거든요. 예. 즉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실제로 전자결제를 통해서 모든 걸 업무를 처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가기록원으로 다 보관이 되게 돼 있어요. 좀 전에 이제 녹취 들으셨지만 왜 대통령이 그때 그런 이야기 강조했냐면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농단이라든지 이런 인사 문제와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정말 투명하게 하겠다. 대통령 24시간 다 공개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가보시면 대통령 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공개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은 보면 공식적 일정만 사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의 2월 7일 날 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일정이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야당실 한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당시에 만약 박범계 장관을 만났다라면 박범계 장관 면담 이렇게 아마 일정이 되어 있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전자결제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인사 발표가 당일날 7일날 오후 1시 반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 결재가 지금 사후에, 즉 그 뒤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인사는요, 나중에 아마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사후 결재했더라도 결재를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법적으로 엄격히 따져보면 대통령의 결재가 없이 발표된 거기 때문에 무효라는 그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법적인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이 사실상 이런 사실을 박사님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추론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면 굉장히 좀 엄중한 문제고,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이 국가기록원에 다 있을 거거든요. 네. 그 문제도 아마 나중에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짚어봤던 대통령 재가 문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는 사의를 철회했다는 표현보다는 상황이 일단락됐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전히 신현수 수석에 대한 미스터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권에서는요, 결국 신 수석이 교체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여야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어정쩡하게 지금 봉합해 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또다시 터져나올 휴화산 정도 수준 아닌가. 일단락됐다는 것은 청와대의 일방적 의견이고요. 정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가장 우리나라 개혁 필요한 건 청와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 사법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저는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살짝 작업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제 유인하고 이제 계속 민정수석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겠죠. 레임덕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걸 봤을 때 조금 답답했죠. 법이 이제 규정하고 있는 인사 절차는 민정수석이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여야의 목소리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장현식 변호사님, 실제로 어제 대통령 수석 보좌관에서 포착된 그 신현수 민정수석의 모습은 언론에서 스케치하는 것처럼 굳은 표정, 정면 응시, 앞으로 여러 가지 험로와 박범계 장관의 갈등을 예고하는 듯한 추측성 보도도 참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사실 저 자리에 계속 앉아있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리고 민정수석 후임자 인선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측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처럼 이미 동력을 상실한 허수아비 수석이 된 채 한 달 내지 2달을 보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기꺼울 리가 없겠죠. 그리고 벌써부터 여권에서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위원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신현수 수석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여권 내부의 정치적 압력을 신현수 수석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겁니다. 아마 신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관계, 참여정부 시절부터의 오랜 인연 때문에 사회를 약간 유보하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본인이 고민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인 압력을 혼자 감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지키며 지금 시간을 끌어주는 허수아비 수석의 역할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청와대와 법무부 사이에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의문부호가 많이 남는 인사에 제동을 걸었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그 두 가지 갈림길 중에서 인간적인 신뢰관계나 의리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조리한 인사 절차에 대해서 그래도 할 말을 한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을 남길 것인지, 그 부분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신현수 수석이 더 결단해야 될 그럴 시간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박성현 부대변인님, 여권 내부에 계시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서 한번 화면도 준비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도 이 내용 짚어봤는데 아직 좀 풀리진 않아서, 실제로 신현수 수석이 마음을 바꾼 이유가 여기 보면 친문 핵심 유영민 비서실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전방에 설득했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을 돌렸다. 이게 좀 합리적인 추론입니까? 예, 사실 저도 잘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설득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민정수석이라는 그 자리가
뭐 보통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대통령께서 또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민정수석으로 이렇게 온 사람이라서 그 뭐 중도에 그 사퇴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 이게 뭐 아름다운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다 설득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신현수 수석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 검찰 인사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의사가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어떤 그 방향 이런 부분하고 이제 법무장관하고 좀 안 맞았는데 역시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후속되는 이제 그 뭐 고검 뭐 부장급 인사 뭐 이런 그에서도 좀 이렇게 감안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조금 좀 누그러지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글쎄요 이제 대통령이 가지는 또 민주주의 정당성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투표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도 이제 사실은 그게 뭐 장관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 정당성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확보하는 과정인데 그건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민주주의 정당성의 크기가 참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이 정해진 것, 법이 정해진 것도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재가를 하는 이런 검찰 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크다면 클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과 이런 어떤 갈등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논란이 될 만한 이런 사안이 사실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도 물론 박범계 장관도 뭐 일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야당과 어떤 언론 그리고 검찰에서 어떤 검찰 인사에 관해서 검찰이 좀 이렇게 좀 언론 통해서 좀 개입했다는 이런 의혹, 뭐 이런 부분도 동시에 제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 얘기 잠시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신현수 수석이 박 장관, 박범계 장관과 조율 과정을 거쳤다는 점도 아마 신 수석이 마음을 돌린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신 수석과 연락이나 만남 가지셨습니까?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신현수 수석과는 협의를 거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수 수석이 18일, 19일 휴가를 냈고요. 어제 오늘은 지난 이틀은 주말이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소통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신현수 수석은 아니고 이강철 비서관과 소통했던 말씀이세요? 소통의 구체적인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직접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정관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준석 의원님, 왜 상황 종료가 아닌 일시정지 아니겠느냐. 그리고 어정쩡한 동거 얘기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가 사실 신현수 수석이 지인을 통한 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인지 모르겠지만 지인을 통해서 앞으로는 박범계 장관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단순 봉합으로 끝나고 곧바로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저희 야당 의원들이 줄기차게 통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재가를 받은 경로가 있다면 밝혀라 이런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자신들이 말하는 시나리오들을 밝혔을 때 신현수 수석이 다른 사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랬을 땐 참 밝히기 어려워집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제가 기억나는 게 누구냐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권 실세들이 전화해가지고 압박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경심 표창장 사건 때 최성해 교수한테, 최성해 총장에게 그 당시에 2명이 전화를 합니다. 김두관 의원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유시민 의원은 바로 유시민 이사장을 1시간 뒤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시나리오를 써줄 테니까 여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회유합니다. 근데 그 당시 최성해 총장이 그 회유를 안 들어주니까 여권에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은 갑자기 이분이 예전에 뭐 청탁을 한 적이 있었다 이래버립니다. 압박을 하는 거죠. 회유하다 보니까 압박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교육부에서 감사 들어가가지고 2달 동안 털어가지고 최성해 총장의 학위가
뭐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총장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번 정권에서 봤던 회유, 그 다음에 압박, 그 다음에 실제로 쫓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요, 신현수석에 대해 가지고, 자, 신현수석이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했을 때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초기에는 여권에서 가만히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말부터 기류가 바뀐 게 뭐냐면은, 갑자기 익명 인터뷰로 누가 뭐라 그랬냐면은, 대통령도 성깔 있는 분이다. 이래버렸어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대통령도 성깔 있는 분이다라는 거는 이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 협박 중에 가장 센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하고 지금 또 이제 여권 관계자들 하나씩 이제 신현수석에게 뭐 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타박하는 걸 보면은 상당한 압박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봉합이라는 게 어정쩡한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잔불이 남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잔불은 남았다. 이준석 의원님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여러 발언을 했는데 어제 언론 플레이라는 발언이 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야당과 친검 언론들이 다 같이 합세해서 동원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 첫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여러 보도들이 나갔습니다. 수사 현안이나 또는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러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김영민 의원은 친검 언론 그리고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는 박범계 장관의 말 저희가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참 저는 여당 의원이나 장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보도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른 뭐 어떤 다른 팩트가 나가게 되면 이걸 다 무슨 언론 플레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언론의 역할은 일단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투명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범계 장관한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으셨나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만 하시면 추측 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보도 이거 의미가 없어요. 단순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에 대답하고 있지 않으면서 계속 언론한테는 지금 추측 보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좀 전에 그러셨죠? 야당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인사과정 질문에 대해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소상히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의 입장에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취재 과정을 소상히 이야기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투명해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정부가 투명하게 다 대통령 일정 공개하겠다. 모든 인사과정 공개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뭐가 진실인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언론은 단편을 모아서 어떻든 간에 독자들한테 뭔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취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없애려면 문제는 본인들이 단순한 질문에 대답만 하면 돼요. 또 하나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글쎄 어떤 소송을 하실 건가요? 뭐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이 관련돼서 어차피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뭔가 언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꾸 대책 하시는데 글쎄요. 좀 더 투명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파동 얘기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